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4,000선을 내줬습니다. 어제보다 1.6% 내린 4,055.47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더니 한때 3,860선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지 7거래일 만에 이를 반납한 겁니다. 외국인이 개장 후 1시간 반 만에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전날에도 외국인은 반도체주 중심으로 2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4년여 만에 최고 매도액입니다. 10만 전자와 60만 닉스로 불리며 상승세를 견인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급락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 대형 기술주가 동반 하락한 데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급락하면서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오전 9시 46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는 기준가 대비 5% 이상 변동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며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 매매의 매도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사이드카 발동으로 매도 사이드카는 지난 4월 7일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코스닥 150 선물지수가 6% 넘게 폭락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4,221. 코스피는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14포인트, 2.7% 올랐습니다.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 처음으로 4천을 돌파한 지난달 27일 이후 나흘 연속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은 팔았지만 개인과 기관이 8,370억 원어치 순매수해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등 대형 기술주가 뜨거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발표와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방안을 계기로 한 반도체, AI 협력 확대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젠슨왕의 발언도 좀 있었잖아요. SK하이닉스가 AI 서밋에서 신제품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상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역대 최고가인 11만 원대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11% 급등해 이른바 60만 닉스가 됐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쏠림도 역대 최대로 두 종목의 시가총액은 1,100조 원, 전체 시총의 32%에 이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시 돈을 풀기 시작할 거란 관측, 주요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나 3차 상법 개정안 등도 장기 호재로 꼽힙니다. 그러나 떨어진 종목이 오른 종목보다 더 많고 일부 대형주가 주도하면서 상승 모멘텀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총 자산 중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친 비율은 8월 말 기준 51.6%로 전체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주식 투자가 총 자산의 절반을 넘긴 건 처음으로 채권이 절반을 넘었던 10년 전에 비해 뚜렷하게 달라졌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잠정 수익률은 8.22%. 최근 3년 평균 수익률과 연평균 수익률을 모두 웃도는 성적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이 36.4%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수익이 예상됩니다. 연금기금은 지난해 말 1,200여조 원에서 10달 사이 200조 원이 불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주식 투자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주식 투자,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당초 수익률 4.5%를 가정하고 예상한 기금 고갈 시점은 2057년. 수익률 6.5% 수준을 유지한다면 고갈 시점은 2090년으로 예상보다 33년 늦춰진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주식시장 변동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수익률이 높은 거는 사실 그 위험성도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높은 수익률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늦춰진다면 연금 개혁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이게 뭐 3천에서 4천 간 게 얼마 기간이 길지 않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돌아보면 4,000피도 꿈이라고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2,400에서 4,000까지 단숨에 내달려서 올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연초 대비 무려 70%에 가까운데 이게 느낌이나 감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서
5,000P도 어느덧 가시권 안에 들어온다. 내년도에는 우리 이거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 투자자들, 이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계기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창이던 때라 크게 조명을 받지는 못했는데 지난달 30일에 한국거래소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 전문가 간담회라는 꽤 무게감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투자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리서치 센터인데 이 센터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그동안 국내 증시에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뷰를 제시했던 리서치 센터들 입장이 확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실적 전망이 좋은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거 그다지 크지 않다. 현재 기준으로는 20% 정도 시가총액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을 했습니다. 네. 당일 종가가 4,086.89였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약 4,900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었고요.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도 글로벌 증시를 이끄는 게 유동성, 또 인공지능 수요 확대, 국내 증시를 이끄는 건 증시 부양 기조와 반도체에 대한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인데 이 공감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전망 아래서 이 같은 전망이 가능하다. 코스피 밴드 상단을 4,500 정도로 본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뭐 4,500까지다, 4,900까지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나중에 또 틀리면 거론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내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건 실적과 유동성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주가 부양 의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들이 시너지를 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시총 상위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장사 잘했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없어서 못 팔 거다 이런 전망 속에서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1,661억 원, 1년 사이 33% 가까이 늘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서 소위 10조 원 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또 내년도 물량까지 이미 완판됐다는 컨퍼런스 콜 이후에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국내의 광의 통화 M2, 그러니까 즉시 현금화 가능한 걸 모두 더해서 네. 현금성으로 돌아다니는 유동성이 어느덧 4,400조 원이나 풀려 있고요. 금리는 순차로 낮아질 전망인데다 정부는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증시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입장이 분명합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도 연내 예정이 되어 있어서 또 관세 전쟁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어느덧 상수가 됐죠. 또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협상 결과도 얻은 마당이라 오랫동안 저평가됐던 국내 증시 5,000P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5,000P 꿈이 아니다가 오늘 키워드인데 한국거래소는 아예 내년에 5,000P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현재 코스피 PER이 13배 정도 되는데 해외 사례 등을 보면 한 17배 이상이 정상이다. 이걸 고려할 때 내년에 환경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코스피 5,000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지수 예측이라는 건 참 어려운 거고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처럼 국내장이 기세 좋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분명한 건 우리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건데 내년 봄쯤에 5,000P 갔다 이런 소식 꼭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